제가 그 의대 정원 사태가 의대 열풍을 불러일으켜서 이 사교육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부추길 거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신입생이 일주일 만에 입학 일주일 만에 지금 3월 달에 이제 개학했죠. 자, 그래서 개학하고 한 주가 지났는데 119명이 휴학했다는 거예요. 자, 이 휴학생 대부분이 의대에 가려고 휴학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2,000명 정원을 내년에 늘리겠다 하니까 1학년 1학기부터 휴학을 서울대는 할 수가 있어서 아예 휴학을 해놓고 의대에 합격하면 그만두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서울대 합격이 강남 3구가 부산의 3배다. 강남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강남, 서초, 송파 3개의 지역에 서울대 입학생 8명 중에 1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시군구가 261가 있는데 강남구가 서울대에 257명, 종로구가 188명, 성남시가 139명이었다는 거예요. 서초구가 128명. 그래서 서초, 강남이 합쳐서 서울대에 380명가량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만 466명, 12.5%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해 고3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강남 3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6%였는데 서울대 입학 비중은 12.5%. 그래서 부산 전체에 서울대 간 사람이 147명인데 강남 3구만 그 3배고 강남구가 부산 전체에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보다 110명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왜 이 사교육이 이 대치동에서 열풍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교육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명백하게 존재하고 이것이 이제 의대 만국병, 한국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죄다 의사가 된다. 왜? 평균 연봉이 2, 3, 4억쯤 되니까. 그래서 의사 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수능이 누가 돈으로 사온 문항을 먼저 접해 의대로 가느냐라는 경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태원 노소영의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요, 참 웃기는 꼴이 벌어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들어갔다. 그래서 노소영 쪽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주고 성경에서 담보로 엄을 갖다가 끊었다. 노소영이 이혼소송에서 성경건설의 300억짜리 엄 사진을 재판부에 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하니 옛날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91년 비자금 300억을 사돈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건넨 뒤, 최종현은 최태원 아버지죠. 엄을 담보로 받아놨다고 이제 한 겁니다. 노소영의 최후의 카드가 나온 거죠. 사실은 SK가 과거 성경 스마트, 학생복 이런 게 선전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옷 팔아서 돈 벌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을 갖다가 정치적 배려로 인수하고 또 유공을 인수해서 지금 SK가스가 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엄청난 재벌로 지금 성장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특혜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좀 상당히 SK로 들어가서 그 돈으로 시드마니를 삼아서 성장했을 거다. 그러니까 노소영이 지금 내놔라고 하는 액수가 1조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때 SK텔레콤을 내놔라 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아다녔죠. 그냥 1조 원을 내놔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재판부가 재산 분할 665억, 위자료 1억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노소영이 이제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게 아버지 비자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억이 엄의 사진은 50억짜리 엄 6장을 당시 받았는데 어머니 김옥숙 씨가 이 6장 중에 4장은 실물 그 당시 받은 엄으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2장은 아버지 노태우 비자금 추징 완납을 위해 SK에 100억을 마련해달라 해서 그 100억을 받고 그 엄은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이 성경그룹의 태평양 정권, 지금 SK 정권 인수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SK그룹의 자산에 아버지의 비자금이 사용되었으니까 내가 1조를 내놔라고 분할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태평양 정권 인수자금 571억 중에 28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출처 의혹은 과거에도 불거졌어요. 검찰이 95년에 그러니까 YS 정권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수사를 했는데 최종현 선대 회장은 개인 돈 조달에 한계가 있어서 회사 돈을 일부 끌어다 썼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SK그룹은 2018년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 10%를 515억 매각가랍니다. 사모펀드에 매각을 해버렸죠. 이제 어차피 부부간의 관계는 끝이 났고 아버지 돈을 바탕으로 성장한 SK가 나한테 돈 못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막 가자 하고 지금 비장의 카드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은 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이 SK에 제공됐다는 게 허위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태평양 정권 인수 자금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용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가 지금 바까고 있답니다. 자, 오늘 한 신문에요. 김부식, 그러니까 참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삼국사기를 썼던 이 고려 때 인물인데 이 김부식이 주택론이라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김부식의 주택론이라는 책에 보면 당시 호화주택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건국공신 최성로는 우리 민족은 집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고려 시대인 982년 고려 초반에도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또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마지막왕 경순왕의 후손인 그가 백제를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백제 온조의 저택을 논하면서 백제 온조왕이면 그 백제의 초기 왕이잖아요. 그 주택을 논하면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아름답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대대로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집의 크기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한다고 이 권력이 있을수록 집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문에 보면요. 중앙일보에 김부식의 주택론이라고 신봉룡이 전 건국대 석좌교수 신봉룡 씨가 쓴 글에 보면 경제학에서 슈바베의 법칙에 따르면 생계에 비해서 주거 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삶이 공공하고 빈곤층일수록 더 이런 현상이 심하다. 부자들은 슈바베 지수가 낮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150억짜리도 있고 뭐 집에 인테리어 수리를 하는데 72억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칼럼을 쓴 본인도 부잣집에 부잣집에 갔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원래 어느 방에 있었는지 방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주거비가 굉장히 높다. 집값이 높고 특히 담장과 대문 건축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이제 전형적으로 그 고려 조선시대 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9번 지나야 주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집을 신분의 허세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에 의하면 현대 한 명 가족당 5평,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20평에 뭐 공용 공간에서 한 30평 정도가 적합하다. 일본 재벌 마스시다 창업주는 평생 2층 다다미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았다. 근데 한국에는 지금 이 주거 문제가 전통적으로 이 국민적 허세와 맞물리면서 이제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가지고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세를 부리고 살았는가. 이게 민족의 일종의 DNA에 배어 있는 거예요. 집 문제에 대한 허세가.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 세상에 어느 나라가 3, 4억 하는 신축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마련해서 시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30대에 3, 4억을 100만 달러를 집을 산다라는 걸 미국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현실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